저 시작부터 케빈 데브라이너가 킥으로 조진다. 뭐야? 프레드?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아프냐? 나이스. 이거 방금 폭바 패스 주원영이 있었으면 또 야 폭바 깎아차는 거 봐라. 이랬을 텐데. 야, 다 쓰면 거의 실점이었다. 이거 맥토민이 어디라도 스쳤으면 존나 위험했어. 칸셀루 나이스 2대1. 야, 2대1 주고 저 안까지 들어가는 건 엄청 좋았는데. 자, 올라갑니다. 제수스 KDB. 우와! 마레즈가 넣어야 돼요. KDB가 이거 다리 사이를 빼준 거 개쩔었는데. 자, 이번 시즌 첫 번째 맨체스터 더비 올드 트래포드에서 펼쳐지는 맨유와 맨시티의 경기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0대 0입니다. 전반전을 만약에 한 단어,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소극적, 조심스런 경기, 이런 느낌이지 않았나. 맨유도 이 경기에서 만약에 승리 이상, 그러니까 무승부 이상을 거두지 못한다면 주중에 유로파리그로 탈락을 했다는 게 조금 말이 이상하네요. 유로파리그로 간 그 유럽 대항전에 대한 이 부담감을 이어가게 될 거고, 맨시티도 역시 지난 시즌에 이미 맨체스터 더비에서 더블을 당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경기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극적인 경기. 일단 맨유 같은 경우에 백4를 가지고 나왔죠. 폭바, 프레드, 맥토미니. 폭바가 중원에 선발 출장을 했고, 브루노 페르난데스, 그린우드, 래시포드가 전방 쪽에 위치가 돼 있었는데,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뭐 공격 시에는 이 그린우드와 래시포드와 같은 선상에 서 있을 정도로 좀 위쪽에 많이 배치가 돼 있었고, 수비할 때는 그린우드가 오른쪽 미드필더 위치에 서면서 4-4-2 형태로 완전히 두 줄 수비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수비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미드필더의 배치를 많이 했다. 폭바, 프레드, 맥토미니, 브루노 페르난데스, 어쨌든 미드필더만 4명이잖아요. 자,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는 4-2-3-1 정도. 에데르송, 칸셀루, 후벤 디아스, 존 스톤스, 워커, 그리고 중원의 로드리, 페르난지뉴, 스털링, 마레즈 좌우 측면이고, 케빈 데브라이너가 공격형 미드필더, 가브리엘 제수스가 최전방이었는데, 로드리가 역시 빌드업할 때는 라볼피아나 형태로 센터백 사이로 내려왔고, 그리고 페르난지뉴가 중원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고, 이렇게 뭐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초반에 케빈 데브라이너 킥의 감각이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초반에 날카로운 킥들이 있었으나 그 이후에 이 맨체스터 시티의 빌드업을 해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다시 시간 순서대로 얘기를 하면 케빈 데브라이너의 이 킥 감각이 굉장히 좋아 보였을 때 전체적으로 마레즈랑 스털링이랑 다들 라인이 높았어요. 그래서 맨유가 후방 빌드업을 방해받았을 때 되게 허둥대던 모습이 지난 시즌 말부터 이번 시즌 초반까지 좀 많이 나왔었죠. 그 부분을 공략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다시 안정이 됐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맨체스터 시티가 빌드업을 후방서부터 시작을 해서 패스를 주려고 그러는데, 그 길목마다 두텁게 배치가 돼 있는 이 맨유의 중원 라인이랑 이 부분을 공략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그럼 결국에 중원에서 공략이 어렵다 싶으면 역시 공은 측면으로 가야 되는데, 스털링은 그래도 비교적 기회를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는 만들었으나 정확도 면에서 아쉬웠고, 마레즈는 개인적으로 전반에 생각하는 이 맨시티의 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마레즈가 이번 시즌 들어서 지난 시즌에 좋았던 모습을 많이 못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이렇게 중원에서 빡빡한 경기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결국엔 측면에서 풀어야 되는데 그 모습을 별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마레즈가 좀 많이 아쉬웠고, 맨유에서는 워스트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그런데 패스미스들이 좀 있었어요. 폭바 턴오버, 그 다음에 래시포드 패스미스, 그런 게 좀 있었고, 완비사카는 최근 경기들에서 이 선수가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모르겠어요. 이 선수가 거의 쉼 없이 지속적으로 꽤 오랫동안 뛰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공격적인 부분에서 정확도가 아쉬운 거는 뭐 이미 많은 팬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고,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결과적으로 위치 선정이 좋지 않은 것을 본인의 굉장히 좋은 태클 실력으로 좀 커버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수비적인 부분도 약간 이 라이프치히전의 뒷공간에 문제가 생겼던 것처럼 오늘도
결과적으로는 이델 패스나 스털링의 돌파를 조금은 허용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사카가 좀 아쉽지 않았나. 이 경기가 뭐 서로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지, 그 다음에 합타임이나 중요한 순간에 어떤 전술적인 교체나 이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두 팀 다 리스크를 안고 공격을 하다가 패배했을 경우에 어떤 그 데미지가 서로 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후반에 누가 먼저 칼을 뽑는지가 중요하게 될 것처럼 보입니다. 후반전으로 돌아올게요. 야! 짜! 오! PK? 아니에요. PK 찍었죠? 아, 맞네요. 오비인데? 그 전에 오비야. 자, 경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본인들만의 빡빡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엄청 긴장감이 있거나 엄청 재밌는 스타일의 경기는 아닙니다. 케빈 데브라이너 패스 성공률이 69.2%예요. 공격적인 패스를 한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그리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좀 지친 느낌이 나는데. 자,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0대0. 이번 라운드 최대 매치였고 두 팀 다 한 경기씩을 덜 치른 상태잖아요. 그래서 치고 올라가야 되는 타이밍에 두 팀이었습니다.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흐름을 끊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튼 0대0으로 1점씩만을 나눠 가졌습니다. 후반전에 경기의 내용이 확연하게 뭐 바뀌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뭐 교체 카드를 쓰긴 했습니다만 뭐 어떤 팀이 굉장히 마지막까지 밀어붙였는데 두터운 수비벽을 뚫지 못했다라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 두 팀 다 서로 공격진의 무딤, 그 다음에 서로 에이스들이 이전 경기들보다 조금 좋지 않았던 거, 그런 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섞이면서, 왜냐하면 교체 카드를 안 썼어. 한 장씩밖에 안 썼어요. 이 맨유는 그린우드를 빼고 마샤를 넣은 게 다고요. 그 다음에 맨체스터 시티는 부진했던 마레즈를 빼고 페란을 넣은 게 답니다. 경기 안쪽으로 뭐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맨유 같은 경우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체력적으로 좀 지쳐 보였습니다. 그런 게 아무래도 경기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이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 나오는 약간의 아쉬웠던 패스미스? 이거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뭐 홈이라고는 합니다만 맨체스터 더비 그리고 패배 맨시티를 상대하는 건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름 소기의 성과는 거뒀다. 다만 주중 챔피언스리그 라이프치히전에 지면서 유로파리그로 내려간 그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은 아쉽다. 근데 이거를 반대로 역시 바꿔서 보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혹여 이 경기에서 승점 1점도 따지 못하고 패배를 했다면 이거는 완전 분위기가 진짜 꼬꾸라졌을 텐데 그렇게 되진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반대로 맨시티는 마레즈가 워낙에 부진했기 때문에 페란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페란도 초반에는 좀 적극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아주 만족스럽다라고 보기엔 어려웠고, 그리고 스털링은 뭐 들어가긴 해요. 막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좋은 모습이 있진 않았고, 결정적으로 아까 맨유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약간 지친 기색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케빈 데브라이너는 오늘 폼이 아주 이전에 좋았을 때만큼은 아니어 보였거든요. 하나 예를 들면, 자, 케빈 데브라이너의 오늘 패스 성공률은 그래도 아까 보다 많이 올라갔네. 상대 진영에서의 패스 성공률이 70.6%였고요. 그 다음에 전체 패스 성공률이 74.4%였는데 아까 경기 중반에 한번 체크했을 때가 60%대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거는 공격적인 패스를 해야 하는 이 공미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조금은 아쉬운 수치가 아니었나. 이거 오늘 중요한 순간에 좀 끊기거나 날리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다. 오히려 양 팀의 수비진들, 센터백들, 뭐 맨시티는 후뱅 디아스와 존 스톤스, 그리고 맨유는 맥과이어와 린델레프가 중요한 것들을 좀 많이 막아준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개개인의 스탯을, 그러니까 다시 아까 좀 그 똑같이 대칭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맨시티는 시즌 전체로 봤을 때 리그에서 분위기를 이제 많이 끌어올렸어요. 자, 리그만 따져놓고 본다면
최근 경기 5경기에서 2승 2무 1패거든요. 리버풀이랑 비겼고 토트넘한테는 졌는데 그 이후에 번리 5대 0승, 그 다음에 풀럼 2대 0승,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0대 0 무승부. 그러니까 정말 좋지 않았던 리그의 분위기를 이제 약간 반전을 시켰는데, 여기에서 무리를 했다가 좀 과하게 무리를 했다가 이미 토트넘한테 무리했다가 뒷방을 맞은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난 시즌에 맨유와 2번 있었던 맨더비에서는 더블을 당했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를 펩이 어느 정도 염두에 뒀는지 모르겠지만, 저라면, 제가 펩이라면 이 분위기를 끊지 말고 완전히 팀을 정상 궤도까지 올리는 데 있어서 너무 과격하게 하는 것보다는 적당하다고 생각하진 않았겠지. 근데 이제 표현하기를 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개인 스탯을 한번 볼게요. 맨유 같은 경우에는 역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가장 많은 또 이렇게 눈에 띄는 스탯이 보이는데, 키패스 2개, 슈팅 4개를 기록을 했고, 폭발은 키패스 2개 있었습니다. 자, 수비적으로 봤을 때 완비사카가 태클 4개, 클리어는 3번, 룩시오가 태클 4번, 클리어 2번, 그리고 오늘 맥토미니가 수비적으로 또 미드필드에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태클 2번, 클리어 2번, 인터셉트 1번, 포지션 따오는 거 8번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자,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역시 공격적으로는 역시 뭐 케빈 데브라이너입니다. 키패스 3개, 슈팅 3개. 뭐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치열한 두 공미의 대결은 아니었지만 역시 끝나고 보니 아쉬움이 좀 있는 가운데 보더라도 두 선수가 가장 눈에 띄는 스탯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존 스톤스가 상대 진영 패스 성공률이 100%예요. 이런 건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은 터치를 가져갔던 거는 로드리고, 자, 로드리가 클리어 1번, 상대방 포지션 뺏어오는 게 11번, 가브리엘 제수스가 인터셉트 4번, 페르난지뉴는 태클 2번, 인터셉트 2번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뛴 거리는 팀 트래킹 전체로 봤을 때 거의 유사하게 뛰었습니다. 맨유 108km, 맨시티 109km. 가장 많이 뛴 선수는 맨유에선 브루노 페르난데스 11.91km, 그리고 맨시티에선 제일 많이 뛴 선수 로드리 12km, 그 다음에 케빈 데브라이너가 11.81km. 두 선수 모두 다 비슷한 정도의 양을 뛰었습니다. 자, 뭐 맨체스터 더비가 기대되는 경기인 것은 당연하고, 두 팀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도 그랬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시간이라지만 많은 분들이 좀 취약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기다렸을 텐데 경기 내용은 좀 아쉬웠다. 그리고 두 팀 다 공격진에 대한 어떤 좀 분발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경기는